특히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약물 부분에 맞서 봤을 때는 우선 우리가 환자군을 네 군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표준치료랑 병용하는 그 치료군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부작용 감소, 면역력 증가를 목적으로 해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한의 통합 암 치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전이재발 억제군이라고 해서 이미 표준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전이와 재발이 생기기 이전까지 무진행 생존기간, 무병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치료를 전이재발을 억제하는 약물 등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단독 치료군도 있겠죠. 기존의 표준 치료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한방 단독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완화 치료군. 더 이상 어떤 암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군으로 나눠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런 치료가 통합적인 처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미 표준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오셔가지고 기적처럼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 연구 등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다 적극적인 조기에 있어서의 완화 치료가 들어갔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가 MEJM이라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에 2012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꾸준하게 그 어떤 그 근거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떤 그 치료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보다 적극적인 또 조기에 완화 치료 목적으로 해서 종양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좀 억제를 하고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이런 증상 완화에 관련된 완화 치료가 이런 통합 암 치료를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생존율을 늘려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까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암성 통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암이 신경이나 아니면은 뼈를 침범하면은 통증이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진통제만으로 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침이나 약침 아니면 한약제제 이런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병용을 할 경우에 우선은 기존의 진통제의 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마약성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통증 관리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접근을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성 통증 굉장히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이런 통증 관리만 줄여주더라도 수면도 좋아지게 되고 또 식사 양도 늘어나고 결국은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암 환자들이 겪는 피로감은 어떤 피로인가요? 일반적으로 피로 증상이 있을 때 잠을 자게 되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암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나 아니면 또는 항암 치료 과정 속에서 생긴 전신적인 이런 에너지 고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의 이 변화에 따라서 암 주변에는 염증 물질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근 감소증이 유도가 되어지고 또 수면이나 식사나 호르몬 균형 이런 것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단순하게 휴식만 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한약 치료나 침 아니면 운동요법,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용할 경우에 훨씬 더 잘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암성 피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국제통합암학회가 연합을 해서 2023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지는 한약제 중에서 보준키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맥상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처방들이 에너지도 보충하고 또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암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보통 모든 암종들이 다 그러는데 이미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그 폐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는 당연히 뭐 증상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경고 신호를 우리가 몇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침을 지속하는 경우에, 또 이제 피가 섞인 가래, 아니면은 목소리의 변화라든지 뭐 호흡곤란이나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요즘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을 받으시지만, 특히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특히 40세 이후에 어떤 흡연력이 있다든지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그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 빨리 이제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보통 기관지 근처에 생기는 뭐 중앙형 폐암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기침이나 가래나 뭐 또 피가 섞인 뭐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폐 바깥쪽에 생기는 말초형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증상이 없다가 나중 가서 흉통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암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증상이 발현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는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 조기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1년에 그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에 가장 예후도 좋고 또 치료도 쉬운 조기의 그 암으로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 조기 검진의 유효성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암 통합 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폐암은 뭐 진단 당시에 뭐 이미 뭐 진행이 된 경우가 보통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부작용도 크고 또 이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그런 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표준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도 줄여주는 게 바로 통합암 치료인데요. 이러한 통합암 치료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통합암 치료는 이 표준 치료의 각 단계에서 몸의 회복과 그 면역을 도와줘가지고 치료 지속률도 높여주고요. 끝까지 표준 치료를 받아야지만 더 어떤 생존율이나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런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황기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제제를 함께 썼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유발이 되어지는 폐렴이 53% 그리고 이제 백혈구 감소가 51%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그 연구가 있고요. 심 치료나 뜸 치료가 항암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메스꺼리는 증상을 76%를 줄였다는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경혈자리가 족삼리나 합고, 뭐 폐수, 뭐 이런 혈자리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뭐 이러한 통합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이런 통증이나 피로나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암의 통합암 치료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줄여주고 면역력과 체력을 회복시켜서 생존율을 상승시켜주는 이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